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정연도사입니다. 오늘 미국 대선. 제목 참 심플하다, 그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화 킹스맨 골든 서클 리뷰를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이제 리바이벌 해드리려고 그래요. 본 게시탐정이 국내에서 있었던 지난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및 2020년 총선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부정선거라는 것에는 제가 그다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대선은 그야말로 멀쩡한 사기의 타자지래요. 우편 투표, 사전 투표, 전자개표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거짓 수단을 다 총동원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당장 드러난 증거들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보고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의 뇌 구조가 궁금할 지경이에요. 천만다행히도 당사자인 미국 대통령이 그저 그런 뉴월드나 네오콘의 앞잡이거나 혹은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일세의 호걸이죠. 부통령 또한 황교안이 아니라 마이크 펜스입니다. 집권 여당 역시 탄핵 사태 때의 새누리당이 아닌 유서와 전통이 깊은 뼈대 있는 공화당이라서 이런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태에 질서 있게 대응해 나가는 것 매우 보기 좋았습니다. 지난 2016년 탄핵 사태 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무려 62명이나 되는 배신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동의했죠. 만고의 역적으로 더러운 이름을 남긴 바 있습니다. 김무성을 위시한 이들 62명 역도들을 일컬어 사기 탄핵파, 줄여서 사탄파라고 칭하죠. 미국 공화당에서는 이미 민주당이라 쓰고 일루미나티,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라 읽는 신세계 질서 음모 세력들이 벌인 러시아 게이트, 그리고 이후에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 두 개의 사건에서도 일체 흔들림이나 분열 없이 결속해서 맞섰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튕겨낸 바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집권한 정통 정부를 더러운 음해와 공작으로 몰아내고 자신들의 괴뢰 정권을 옹립하여 그 나라를 뉴월드에 복속시키려는 이 일루미나티의 수작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거뒀던 것에 고무되었음인지 미국에서도 1차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온갖 공작을 다했죠. 지지난 미국 대선은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1인 전쟁이었습니다. 2차로는 러시아 게이트, 3차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통해 공작을 시도했으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미국 국민들의 열망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을 승인했어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국민들이 승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위시한 미국 정부와 테드 크루즈 그리고 린지 그레함 의원을 비롯한 미국 공화당이 일심단결하여 그 모든 난관을 다 극복했죠. 이제 그 공작이 막장에 다다른 근본 미국 대선에서도 그 대열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며 바이든 신정부는 개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멋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루미나티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아젠다를 그들이 장악한 영화계를 통해 내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이유로 할리우드를 비롯한 영화들을 보시면 은연중에 그들이 뭘 할지 뭘 진행할지 암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본 게시탐정이 3년 전인 2017년 9월 27일에 킹스맨 2 골든 서클이라는 영화를 보고 일루미나티들이 장차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짓을 할지 혹은 이것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엿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으로 여러 달 전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그 예고가 되겠네. 물론 이런 것이 본 게시탐정에게는 하루치 방송분을 날로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와 함께 근본 이 상황에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작입니다. 이미 전편인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부터가 매우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B급 영화로 가장한 A급 영화라는 찬사와 더불어 재미와 맛깔스러운 캐릭터들의 향연은 물론이지만 우리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 정부를 수립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생체 치매 이식을 통한 인류 지배와 불필요한 잉여 인구의 멸절을 통한 지구의 회복이라는 무시무시한 신세계 질서의 사상과 이념을 엿볼 수가 있었죠. 여담이지만 마지막에 V가 이제 에그시한테 죽을 때 에그시가 이건 영화와 달라라고 하자 V가 죽으면서 완벽해라고 말하면서 죽어요. 이 장면을 이제 대부분 영화에서는 베리칩 체제를 저지하고 정의의 편이 승리하지만 실제로는 베리칩 체제가 성공하고 일루미나티의 세력이 승리한다는 것을 은유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주고받은 말은 이제 V가
이쯤에서 멋진 대사 하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자 에그시가 이건 그런 영화는 달라 라고 했고 V가 에그시한테 완벽해 라고 말하며 죽는 거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통상 영웅이 등장해서 악당을 물리친 영화에서는 이제 그 빌런을 처리한 뒤에 그 히어로가 이제 죽어가는 빌런을 앞에 놓고 훅가시 잡으면서 주절주절 멋진 대사를 늘어놓잖아. 그런 클리셰가 있어요. 근데 V가 이제 대사 하나 쳐야 되지 않냐라고 한 것은 바로 그 클리셰대로 하라는 일종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주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에그시는 이건 그런 영화와 달라라고 비틀어 버리는데 정작 V는 에그시의 그 대답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화와 다르게 실제로는 뭐 배치체제가 승리한다 어쩐다는 거는 이 장면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산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도 딱히 틀린 건 아닙니다. 전편식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 생체 칩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식하는 칩을 이용해서 인류를 마인드 컨트롤하여 서로 죽이게 만들어 잉여 인구를 멸절하고 세계의 주요 엘리트들은 따로 방주 같은 대피소로 이동시켜 잉여 인구가 멸절된 후 남은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음모를 꾸미던 V 그리고 그의 조수 가제를 날건달 출신의 킹스맨 요원 에그시와 그의 선배 겸 멘토인 갤러헤드 동료인 록시의 분전으로 계획을 저지하고 엘리트들 대가리를 깨버리고 V와 가젤까지 처단하는 걸로 일단락됐습니다. 이 극 중에서 미국 대통령은 누가 와도 오바마입니다. V는 백악관 밀실에서의 회담으로 오바마를 설득해서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죠. 물론 에그시와 멀린이 생체칩을 역이용해서 엘리트들의 뚝배기를 깨버릴 때 오바마도 그 위풍당당 행진곡 빰빰바바바바바밤 이잖아요. 그 위풍당당 행진곡의 주악에 맞추어 대가리 깨집니다. 비록 갤러 헤드는 임무 수행 도중 미국의 모 근본주의 교회에서 칩을 통한 마인드 컨트롤 실험을 하던 V의 음모에 휩쓸려 사망하지만 에그시, 록시, 킹스맨 교관인 멀린이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세상을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제 킹스맨 골든 서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스토리를 간략하지 않게 소개할게요. 전편에서 V에게 납치돼서 갇혀있던 스웨덴 공주 틸디를 구해낸 에그시는 틸디 공주와 사귀어요. 이 공주는 에그시 친구들하고도 같이 만나 생일 파티도 여는 사이가 됩니다. 이날도 친구 브랜든의 생일 파티를 가려고 이제 킹스맨 양복점 문 앞을 나서다가 이 에그시가 뜻밖의 이제 전편의 킹스맨 요원 시험에서 떨어진 찰리를 마주쳐요. 갑자기 삭발도 하고 분위기도 이상하게 변한 찰리는 기계팔로 에그시를 공격하면서 둘 사이에 혈투가 벌어집니다. 전편에서 이제 에그시가 대피소로 잠입한 이제 자기를 알아본 찰리를 막 반지로 감전시켜서 기절시킨 장면이 있는데 그때 찰리에게 삽입된 생체 칩이 고장나는 바람에 찰리는 죽지 않고 팔 한쪽 날아가는 걸로 끝났다고 합니다. 간신히 찰리를 떼어내고 에그시는 생일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격투도녀에 떨어져 나온 찰리의 기계팔이 스스로 움직여서 에그시의 킹스맨 차량 제어 프로그램을 해킹하죠. 다음날 이제 틸디 공주의 초대로 스웨덴 그러니까 전편에서는 그냥 스칸디나비아의 공주라고만 나오는데 2편에서는 스웨덴이라고 나옵니다. 나라가. 이걸 방문해서 공주의 부모님은 왕과 왕비와 함께 식사를 빙자한 사윗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에그시는 뜻밖에도 이런저런 골치 아픈 시사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왕에게 뭐 인도 금융시장의 동향을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거 막 물어봅니다. 진짜. 능수능란하게 뜻밖의 답변하거든요. 록시가 원격으로 이제 딱 감청하면서 에그시한테 다 대답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 미국 대선 토론 때 조 바이든처럼요. 점수를 팍팍 따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록시는 자기한테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보며 급히 피했으나 미사일은 록시가 거처한 건물 전체를 다 날려버렸어요. 죽었겠지. 그뿐만 아니라 킹스맨 요원들이 각각 위치하는 건물마다 미사일이 날아와서 통째로 다 날려버렸어요. 요원들 전원이 사망합니다. 에그시가 이제 끼고 있던 특수환경으로 그 장면을 보고 급히 양복점에 돌아왔지만 양복점도 이미 쑥대밭이 돼 있었고 남은 사람은 킹스맨 요원 주소 명단에 누락돼 있던 멀린 하나뿐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이제 킹스맨 요원들을 전멸하고 본부, 지부 모든 건물들이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해버린 이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낸 양반은 포피라고 하는 인텔리 겸 CEO 겸 사이코패스 아줌마예요. 이 양반이 이제 캄보디아 밀림 속에 자신의 이제 소왕국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전 세계의 코카인, 헤로인, 아편 등 마약 거래를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 수입이 2,500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부이기도 한 이 여자는 로봇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살아요. 실수를 저지른 부하를 고기 분쇄기에 넣어 갈아버린 후 그 갈아버린 인육으로 햄버거를 만들어 다른 부하에게 먹게 하는 등
여러모로 제정신이 아닌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찰스를 분쇄기에 넣어. 이 아줌마가 지휘하는 조직이 바로 골든서클입니다. 이 조직의 요원이 된 사람은 이빨을 갈아버리고 지문을 지워버리고 원형의 문신을 금으로 새겨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골든서클이에요. 이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어쨌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위기 상황 속에서 멀린과 에그시는 이런 비상 상황에 가동되는 프로토콜을 확인하는데, 그거는 어떤 술집에 가서 3층 시음실의 어느 벽면에 킹스맨 배지를 대면 열리는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었어. 열어보니까 위스키 한 병 들어있네. 둘이서 이제 술 나눠 마시면서 죽은 사람들 추모하다가 다 마실 때쯤 그 술이 미국 켄터키주에서 배급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멀린이 맨날 무게 잡고 있다가 이 술 들어가자 펑펑 우는 게 은근히 개그 포인트입니다. 에그시가 켄터키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묻는 것도 좀 웃겼어. 지금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걸 옛날에는 켄터키 치킨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둘이 도착한 곳은 미국 켄터키주의 스테이츠맨 양조장입니다. 근데 잠입까지는 성공했다가 거기 요원한테 들켜가지고 붙잡혀요. 그래서 불 붙는 술에 이제 화형당하기 직전에 킹스맨 요원들을 알아본 그곳 스테이츠맨 요원에게 목숨을 붙잡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007 어나더 데이에서 본드로 나왔던 할리 베리어스. 그렇게 미국의 첩보기관이자 킹스맨의 사촌이라 자처하는 스테이츠맨의 본부로 안내된 멀린과 에그시는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갤러헤드를 만나요. 알고 보니 전편에서 이제 V의 총에 맞아 쓰러지고 이 V가 떠난 직후 이 스테이츠맨 요원들이 도착해서 머리에 총상 입은 요원을 치유하는 특수 젤로 갤러헤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이 젤의 부작용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킹스맨 들어가기 이전에 기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입대 전에 나비를 연구하던 자기 모습만 딱 기억하고 있어서 거기서도 나비 연구만 계속 하고 있어요. 스테이츠맨은 기원이 이제 양조장입니다. 그 킹스맨이 양복점인 것처럼. 그래서 이 국장의 코드네임은 샴페인이고 휘하 요원들도 위스키, 데킬라 등 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킹스맨과 사촌을 자처하는 동역기관인데 아무래도 이 킹스맨의 뭐 아메리카 지부, 뭐 뉴욕 지부 이런 그 킹스맨의 그 영국이니까 그 아메리카 식민지 지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이 킹스맨이 절멸의 위기에 처할 때 스테이츠맨의 술병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고 스테이츠맨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킹스맨의 우산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는 뭐 그런 이거는 영화를 보셔야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상호 보완의 처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 양반들이 수인사를 나누고 뭔가 얘기를 시작할 무렵 미국 대통령은 포피로부터 영상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역사적 흐름을 반영했는지 미국 대통령은 누가 봐도 도널드 트럼프를 연상시킬 만한 인물입니다. 막 나가고 거침없어 보이는 데다 인정사정 없어 보이는. 전 세계의 마약과 약물 거래를 주관하는 포피는 자기가 유통하는 마약과 약물에 바이러스를 주입했어요. 근데 오락용 마약을 즐겨 사용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 버린 거예요. 오락용 마약이라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미국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보면은 그 대마초 피는 거 있잖아요. 뭐 크다란 뭐 빨대나 파이프 놓고 대마초 피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이러스 증상이 첫째는 얼굴 혈관이 시퍼렇게 물들고 둘째는 조증이 와서 차뜩 막 들떠서 춤추거나 몸 흔들고 셋째는 아예 눈도 못 깜짝일 만큼 마비됐다가 넷째는 아예 피를 쏟으며 죽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독제는 포피 본인만 가지고 있답니다. 이 포피는 해독제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령과 행정부령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모든 마약 거래를 합법화시키고 자신의 동료들을 석방해달라는 걸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일단 말미를 얻었어.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진짜 속셈은 대통령령을 발령해서 전국에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주요 시설들을 군대로 접수한 후 언론을 통제하고 포피가 유통한 약물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여 수용시설에 가두고 죽게끔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군대를 파견해서 포피를 추적하여 처단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마약과의 전쟁을 최종적으로 승리로 이끌겠다는 셈이었습니다. 조건을 따르는 척하면서 약쟁이와 마약상들 모두 일망타진하는 거지. 마약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지. 너무도 잔혹한 대통령의 방침에 여기 옆에 있는 이 아줌마 부통령 또는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부통령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여자가 적극 만류하며 인권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대통령은 마약이나 먹는 인간들한테 인권 어디 있냐?
그런 범죄자들은 없어지는 게 낫다고 내버렸습니다. 마약에 중독됐다고 모두 범죄자인 건 아니고 누군가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고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사용한 사람도 있는데 그 모두를 싸잡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호소하던 이 여자 부통령마저 얼굴 혈관이 퍼렇게 물드는 중독 증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에 20시간씩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은 약물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그 여자 부통령마저 눈 하나 깜짝 않고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수용소에는 이미 조증 증상이 와 몸부림치는 수많은 중독자들이 철창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용소 철창에 갇히는 여성 부통령. 제가 3년 전에는 이 사람을 힐러리 클린턴을 모델로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 하원 의장이라는 낸시 펠로시 같아요. 끝에 대통령이 이제 탄핵된 뒤에 이 사람이 권한대행을 맡거든요. 부통령과 함께 이제 권한대행이 가능한 직책이 하원 의장이라고 하죠. 낸시 펠로시. 어쨌든 가동되는 피마 수용소입니다. 중독자들에게도 뭐 댄서도 순정이 있고 중독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던 스테이츠맨 요원들과 킹스맨 요원들은 해독제를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에그씨가 이제 음악 축제에서 찰리의 여자친구를 접촉해서 그 사람 체내에 이제 추적 장치를 싣는 데 성공합니다. 씹는 방법이 좀 웃기긴 해. 어쨌든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게 음악 축제에서 마약을 먹고 중독 증세가 나타났던 이 여자가 찰리한테 도와달라 했는데 이제 찰리가 이탈리아에 있는 해독제 제조 공장을 오면은 그 약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에그시는 이제 갤러헤드가 전에 키우다가 죽어서 박제했던 강아지랑 똑같은 강아지를 데려와서 이제 갤러헤드의 심리를 자극했고 기억을 되살리는데 성공해서 갤러헤드는 다시 킹스맨 대열에 합류하죠. 그 이탈리아의 눈 덮인 산 정상에 위치한 해독제 제조 공장으로 들어갔는데 에그시, 갤러헤드, 위스키 이 셋이서 해독제를 빼내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제 추적해오던 포피 부하들하고 이제 전투 도중에 위스키의 실수로 이 해독제가 부서져 버려. 그래서 갤러헤드는 이 위스키를 이중첩자로 판단해서 총으로 쏴버립니다. 물론 본부로 데려와서 이제 젤로 회복시키지만 오해가 쌓여서 이제 계속 갈등이 번지지만 어쨌든 갤러헤드, 에그시, 멀린 3명은 캄보디아 밀림 속에 포피의 본거지로 전면 침투를 감행하고 멀린이 에그시 대신 지뢰를 받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보초병들을 모조리 자기한테로 유인한 뒤 지뢰를 터뜨려 자폭합니다. 그렇게 에그시와 갤러헤드의 침투를 돕죠. 이 본거지 위치를 알게 된 건 이제 멀린이 포피의 고문 변호사를 해킹해서 위치를 알아내고 자기가 직접 변호사로 가장해서 본거지로 들어가 포피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전입니다. 에그시와 갤러헤드는 그동안 갈 거 닦은 킹스맨의 전투 기량과 각종 장비들을 활용해 오래 했지 않아 골든서클의 경호병들 다 처리하고 포피와 마주섭니다. 그러자 이제 새로운 기계팔로 무장한 찰리가 에그시를 막아서고 포피가 소유한 2마리 로봇 사냥개가 갤러헤드를 막는데 주인공 불사신의 원칙에 따라 싹 다 처리하는 에그시와 갤러헤드.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붙들려져 포피가 이제 멀린이 복제한 자신의 마약에 주사되어 해독제 전송 드론을 통제하는 비밀번호를 토해놓은 뒤 죽어요. 그렇게 포피의 노트북에 막 비밀번호를 치려는 순간 소생젤로 살아난 뒤에 킹스맨을 도우려는 듯 비행기를 타고 급히 날아왔던 위스키 요원이 갤러헤드와 에그시를 막아섭니다. 이거 뜻밖의 반전이었어. 알고 보니 이 양반은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를 마약 중독자들의 총격에 잃어버린 전력이 있어요. 뽕쟁이들을 극도로 증오합니다. 해독제를 다 부셔버린 이유도 결국 붙들려 있는 뽕쟁이들이 다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뭐 주인공 불사신의 원칙인데 어쨌든 이 위스키 요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모델로 한 두 번째 캐릭터로 전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 동료인 줄 알았던 위스키의 배신에 당황한 것도 잠시 에그시와 갤러헤드의 협공으로 마침내 위스키는 포피의 고기 분쇄기에 넣어서 갈려지는 최후를 맞습니다. 다구리에 장사 없습니다. 네, 전 세계로 이제 해독제가 배포되는데 코로나 백신이 연상되는 건 기분 탓만이 아닐 것 같아요. 피마 수용소가 개방되고 이제 석방되는 수감자들. 수용소에서 풀려나는 낸시 펠로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해독제는 전 세계로 전달되어 수용소에 갇혀있던 중독 뽕쟁이들은 다 회복돼서 귀가합니다. 중독으로 전신이 마비됐던 에그시의 친구와 그 틸디 공주도 회복돼요. 그리고 에그시는 어머니와 킹스맨, 스테이츠맨 요원들, 골목 친구들 및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틸디 공주와 웨딩 마치를 올리고
미국 대통령은 중독자들을 방치하여 죽이려던 계획이 드러남에 따라 체포되고 수용소에 갇혔던 여성 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 인수를 선언합니다. 자, 탄핵돼서 체포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탄핵을 수습하는 중책을 맡겨주셨으니 마치 황교안이 연상되는 낸시 펠로시의 모습입니다. 참, 이 이름 붙인 거는 이 극중 인물들이 이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고 했던 황교안이 연상됩니다. 최대한 차질 없이 정권을 이양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바이든한테? 여기까지가 킹스맨 골든 서클의 스토리입니다. 한번 본 거를 잘 안 까먹었지? 어마어마한 스포일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 감상의 목적이 아니라 영화 속에 숨겨진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확인하는 목적이죠. 전편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가 이제 신세계 질서의 개괄적인 개념과 계획이라면 이 킹스맨 골든 서클은 보다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일루미나티의 계획입니다. 우선 전편의 V와 더불어서 이번에 포피도 일루미나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요. 그건 바로 베리칩 체제의 주도자임과 동시에 전 세계의 마약 거래를 주관하는 세력, 바로 V와 포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루미나티야. 본 게시 탐정이 300인 위원회에 대해 분석할 때 언급했지만 일루미나티의 사령탑,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에 위치한 신세계 질서 음모 세력의 최고 수뇌부인 300인 위원회의 최대 중점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마약 생산과 거래입니다. 300인 위원이자 킹스맨 에이전트의 모델인 영국 군사정보부 MI6 요원인 허버트 조지 웰즈의 세계혁명 계획에도 오락용 마약 사용을 의무화하고 세뇌약을 물과 식품에 섞는 게 나와요. 세계 정부가 운영하는 마약바가 열려서 노예 계급은 그곳에서 자유시간을 보내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마약의 양을 세계 정부가 철저히 제한해 세계 정부가 인정한 상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세계혁명에 등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마약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가장 손쉽게 망가뜨립니다. 그걸 통해 그리고 마약이 비싸잖아. 인간으로부터 재산과 부를 뺏을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중독되니까 계속 먹어야 되니까 통제가 필요하다면 다른 조치 없이 그냥 마약 공급만 끊어버리면 금단 현상 때문에 자동적으로 통제가 됩니다. 결국 일루미나티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금싸라기 같은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일루미나티 외의 마약 거래를 독자적으로 하려다가 비명에 간 사람들이 많아요. 유명한 여배우 그레스 켈리의 남편 되는 모나코 공작 레니에, 그리고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 그리고 이란의 국왕 팔레비 샤가 대표적입니다. 일루미나티가 어느 정도로 마약 거래의 독점을 중히 여기냐면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의 경우 미군을 동원한 군사작전으로 잡아들여서 처단했지. 이란의 팔레비 샤의 경우는 호메이니를 내세운 이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 처단했을 정도입니다. 포피로 대표된 일루미나티들은 역시나 그들의 고전적인 방식으로 세계 지배를 위한 승부수를 던지는데 그것은 바로 인위적인 질병 또는 바이러스를 살포하고 그것을 해결할 해독제를 빌미로 권력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영화가 있죠. V for Vendetta. 여기서 적그리스도로 묘사된 아담 서틀러 의장과 그 패거리들이 뭘 하냐? 인위적으로 정수장에 독을 살포하여 위기상을 만들고 병균을 살포한 뒤 그것을 치료하는 백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치료제를 제공해서 순식간에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국내 영화 연가시 감기에도 나오죠. 인위적인 변종 연가시 살포와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계엄령을 비롯한 주민 통제 조치가 내려지며 안전을 구실로 주민들을 강제 수용소에 수감하는 이른바 피마 체제가 확립되는 모습을 묘사해줍니다. 질병과 바이러스를 우한폐렴 코로나, 해독제를 코로나 백신으로 대조하면 현 상황이 대강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는 일루미나티들이 조금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을 여지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시진핑 정권이 휘청거렸거든. 어쨌든 킹스맨 골든서클에서도 이런 방식이 여지없이 적용됩니다. 포피는 자기가 유통한 마약으로 바이러스를 쫙 퍼뜨리고 이걸 치료할 해독제를 미끼로 일루미나티의 세계 지배권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반전. 기존의 거의 모든 계획과 오더와 분석에서 피마 체제와 수용소의 가동, 주민 통제, 대통령의 전권 장악으로 인한 전체주의 경찰국가화는 일루미나티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환이었는데 이 킹스맨 골든서클에서는 그 클리셰를 깨버렸어요. 무지막지하고 가볍고 생각 없고 무모하고 잔혹한 한마디로 안 좋은 이미지만 다 쏟아부어 묘사한 미국 대통령이 발령한
대통령령, 즉 행정명령과 계엄령, 피마체제의 가동은 일루미나티를 도와 신세계 질서를 구현하고 세계정부를 일으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세계를 지배하려 드는 그 일루미나티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 발령이었죠. 킹스맨 골든서클에서 미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령을 발할 때 영화 속에서의 편집은 교묘하게 대통령의 의도를 중독자들을 가두고 방치하여 죽게 한다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스쳐가듯 내던진 대통령의 한마디,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령을 발령해서 그 포피와 마약 조직을 부셔버리고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길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진짜 의도였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대통령의 진짜 의도였습니다. 마약 중독자들도 인권이 있으니 그들을 구해내야만 한다는 감성파리에 치중해서 정작 그 마약 중독자들을 만들어낸 일루미나티의 세력을 처단하고 정의를 구현하려는 미국 대통령은 도리어 국민들을 학살하려는 잔악한 범죄자로 매도당해요. 영화 결말부에서 그는 탄핵당해 수갑이 채워지고 마약 중독자들을 옹호하며 그 본인도 뽕쟁이인 그 여성 부통령이 정권을 인수받게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 또는 낸시 펠로시를 합쳐놓은 것 같은 카멜라 해리스일 수도 있겠나? 카멜라 해리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본 게시 탐정이 이전에 쓴 글 미국 뉴월드화 공방전 죽서서 개주기에서 일루미나티들이 미국을 요리하기 위해 55년에 걸쳐 공들여 노력한 것들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그 모든 조치와 법령들은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쥐어져 일루미나티의 목을 쬐고 미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용도 변경될 것이라 분석했는데 그렇게 틀리지 않았나 봐요. 한마디로 킹스맨 골든서클에서 일루미나티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최대 최고 최강의 난적이며 자신들이 넘겨준 그 모든 전권 비상대권을 자기들을 족치는 데 쓸 인물임을 뼈가 시리도록 알고 있기에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통령을 세워 판을 뒤집겠다는 굳센 결의를 보여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도 이것을 위해 미리 예행 연습을 겸해서 해본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작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에서는 거의 다 진행되고 순적하게 완성을 앞둔 신세계 질서를 축하하며 곧 베리칩 체제에 들어와 가축 내지 노예가 될 인류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마치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할 것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줬죠. 근데 이번 킹스맨 골든서클에서는 더 이상 그런 여유로운 모습이 없습니다. 작심하고 이를 갈고 자신들을 막아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갈아 마셔버리겠다는 악에 박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스테이츠맨 요원 위스키가 고기 분쇄기에 갈려지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희망사항의 분출이라 한다면 너무 나간 건가? 또 알파젤 나바 병신 같은 아주 악독과 살기를 여과 없이 내뿜죠. 위스키 요원을 고기 분쇄기에 갈아버리고 미국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마약 중독자 부통령이 정권을 인수하고 킹스맨과 스테이츠맨 요원들은 함께 모여 하나됨을 위해 라고 외치며 축배를 듣는데 뭐 극중에서의 의미야. 킹스맨과 스테이츠맨은 하나가 되자는 뜻을 했겠지만 그렇게 정의의 세력들을 쳐부순 뒤 이 세상을 단일 세계정부가 지배하는 하나로 만들자는 의지의 피력이라 해도 말이 안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헌데 본 게시탐 중에 추리가 시작된 건 지금부터예요. 그 축배는 영화 속에서나 드시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저들이 맞닥뜨려야 될 것은 도널드 트럼프와 그 동역자들이라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일루미나티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미국을 지배하며 그 나라를 뉴월드의 괴뢰 정권으로 복속시키고자 많은 조치를 해주셨는데 그 무기를 고스란히 트럼프 대통령이 넘겨받아 그들을 싹쓸이 하는데 쓴다면 참으로 멋진 반전 아닙니까? 부정선거의 증거는 속속 드러나고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저것들의 운명은 참으로 볼만할 각입니다. 지금까지 일루미나티 글로벌리스트들이 미국을 지배하면서 여러가지 조치를 해두셨는데 2002년에는 쿠바 관타나모 섬에 강제 수용소를 건립하고 2003년에는 민간인 사찰 대상자 명단을 작성했어요. 이때 이제 공항에서 특별 검색을 해야 될 대상자 7만 5천 명, 항공기 탑승 불가자 4만 5천 명의 명단이 작성됐습니다. 이제는 이 명단에 글로벌리스트들이 추가될 것이고 요 수용소에 갇히겠네. 조 바이든은 남은 여생을 쿠바 관타나모 섬에서 햇빛을 쬐면서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2006년에는 군사위원회법이 통과되어 민간인이라도 테러리스트로 판단되면 군법으로 처단될 수 있게 하는 법률이죠. 2007년에는 회계년도 국방관련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통제하는 게 가능하고 계엄령 선포 시 주방위군을 다른 주로 출병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주들 과연 어떻게 될까? 2015년에는 피마 수용소 600개소가 완공됐어요. 불순 분자 2,500만 명을 수감할 수 있게 됐고 국토안보부에서는 자동소총 7,000정, 장갑차 2,700대 및 총알 30억 발을 사재기 하듯이 구매하여 강력한 정부군의 무장을 갖추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미국의 피마 체제를 수입시켜서 뉴월드화 시킨다고 분석했죠. 이제 시동만 딱 걸리면 간단한 코드번호 하나로 5만 가지 통제를 다 걸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교통수단, 고속도로 항만 통제권 장악, 정부의 통신미디어 압수 통제, CNN 이런 것들 다 해야겠지. 정부의 전력, 가스, 유류, 연료, 광물 통제, 식량, 농경지 통제, 민간인 징집과 강제 노역, 의료, 교육, 복지기구 통제, 모든 국민의 우편 명부 등록, 모든 공항, 항공기, 민항기 통제, 정부의 강제 인구 이동, 철거 대상 지정 및 새 정착지 지정과 주거시설 건설 통제. 이 글로벌 리스트들을 피마 수용소로 강제 인구 이동시켜야 되겠네. 모든 철로, 수로, 공공창고시설 통제, 국제적 긴장 구조 및 경제위기 심화 시 비상계획실을 통한 모든 대통령령을 유효화. 법무부를 통한 모든 대통령령 행사 보장 및 비즈니스 업계 지원, 모든 외국인 통제, 수감시설 운영 및 대통령에게 자문 업무. 연방정부 각 부처의 21개 대통령령 행사를 보장하고 피마를 통한 에너지 지원, 급여, 현금 유동성 통제, 대통령의 위기상황 선포,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6개월간 이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 와우, 6개월이면 다 숙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겠지. 모르긴 몰라도 부정선거에 대처하면서 먼저는 국방부, 둘째는 법무부와 검찰, 셋째는 국무부와 정보기관, 이걸 확고하게 다 장악했죠. 이런 오더들이 일루미나티 소탕에 시행되는 것도 희망사항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그에 동조하는 무리들을 역적 패거리들이라고 지목한 이상 부정선거의 증명이 확고해지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아주 높은 확률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지 않을까 문득 생각해봅니다. 그러니 미국을 뉴월드의 괴뢰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한 이 모든 통제 명령들은 그 일루미나티들을 쓸어버리는 데 동원되겠죠? 와, 트총통이 제 방송 보시면 이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 진짜. 에스더서 7장 10절.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분노가 그치니라. 딱 이런 각입니다. 와우. 근데 여기서 제가 벤발 하나 붙일게요. 사족. 극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위스키 요원과 그리고 미국 대통령. 근데 잘 보시면 위스키 요원이 고기 분쇄기에 갈려서 죽은 뒤에 마약 중독 치료제가 전 세계로 배포되잖아요. 혹시 눈치 까셨을까 모르겠는데 위스키 요원이 분쇄기에 갈린,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일루미나티의 부정선거로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 대선에서 이제 패배했다고 알려진 후에 코로나 백신이 성공적이라는 희소식이 보도되죠. 대선 전에 발표했어야지 백신이 만들었다는 거. 와, 설마 이것까지 각을 맞춘 건가? 미국 대선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